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urface Material Classification Based on Unbalanced Visual and Haptic Data, a Double DQM Method입니다. 본 논문은 클래스 간 불균형한 촉각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 2023년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5.6, 그리고 하단 두 분야에 대해서 Q1을 받은 저널입니다. 해당 문헌의 인트로덕션 첫 부분은 Material Surface, 즉 어떤 물질의 표면을 분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어떤 식으로 분류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물질 표면 분류는 원격 조작 및 로봇 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분류는 물질 표면의 시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어 왔고, 이제 오늘날의 센서 기술의 발달로 촉각 데이터 또한 사용하여 더 나은 분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센서의 한 예로는 햅틱 엑셀러레이터가 있으며, 이는 물질 표면의 경도와 거칠기를 측정하여 시각적 데이터를 보완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하이브리드 시각 촉각 데이터는 다양한 물질들에 걸쳐 균형된 데이터가 있으면 컨볼루션 신경망과 같은 일반적인 기계학습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분류를 수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로봇 인식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는 각기 다른 물질에 대한 측정된 데이터 양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의 물질 클래스를 나타내는 측정된 데이터의 개수가 각기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는 강조되고 적은 양의 데이터는 무시되므로 머신러닝 베이스 분류기는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는데, 첫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앙상블 러닝을 통해 분류하는 것, 세 번째는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포컬 로스로 대체하는 수정된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과적합 문제와 표현 능력의 한계로 여전히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신 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분류를 진행하기 전에 고차원 시각 촉각 데이터를 저차원 특징 벡터로 효과적으로 교환시킬 수 있는 적합한 특징 축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징 축출 방법은 다른 물질 클래스 간의 불균형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고,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력한 특징을 추출해야 됩니다. 둘째는 불균형한 데이터에 대해 분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인 분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류기는 소수의 물질 클래스를 분류한 과정 동안 무시하면 안 되며 효과적으로 과적합을 잘 피하고 표현 능력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 특징 추출 및 분류 프로세스의 계산 복잡성이 낮아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앞선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기여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불균형한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 가속도로부터 저차원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레즈넷 50 기반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 추출 방법을 비교해보며 최적의 방법을 발견을 했고, 해당 방법을 통해 강력한 저차원 특징 벡터를 추출할 수 있고 계산의 복잡성 또한 낮추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불균형한 시각 및 촉각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DDQM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기존 방법들과 다르게 과적합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해당 연구가 개발한 특징 추출 및 분류 방법을 공용 데이터셋을 이용해 타 분류 방법과 비교하면서 진행됩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공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UM69, LMT108, HATT라는 공용 촉각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먼저 두 개 먼저 살펴보면 각각 물질의 종류는 69개, 108개, 그리고 각각의 물질에 대해 시각과 촉각 데이터는 10번 반복해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비주얼 이미지는 다른 조건에서 측정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는 사진을 찍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측정을 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각 데이터는 이제 3개의 축으로 10k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이 됐고, HATT 데이터셋은 물질 100개의 종류, 그리고 따로 정해진 조건이나 반복은 없었고, 해당 데이터셋 또한 3개의 축의 촉각 데이터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3개의 축으로 측정된 촉각 데이터는 DFT321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1개의 축으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DDQN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데이터를 통해 분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TUM69와 LMT108에 대해서는 각 물질마다 촉각 시각 데이터를 8개로 잘라서 사용을 했고, HATT는 시각 촉각 데이터를 80개로 쪼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TUM69랑 LMT108은 같은 물질에 대해 10번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물질마다 80개의 샘플이 생기게 되고, HATT는 별다른 반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한 클래스마다 80개의 샘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사이즈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DDQN을 평가하기 위해 Ten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팅 셋으로 랜덤으로 샘플을 나눠서 진행을 했고, 따라서 트레이닝 셋에는 64개의 샘플, 밸리데이션 셋에는 8개 샘플, 테스팅 셋에는 8개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클래스 간의 샘플 개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64개에서 최소 2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징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지넷 50 기반으로 특징 추출을 진행을 했고, 왜 레지넷 50을 사용했는지는 뒤에 레저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데이터는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레지넷 50에 들어가게 되고, 촉각 데이터는 STFT로 스펙토그램 이미지로 변환된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된 레지넷 50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지나게 되고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지나면 이렇게 각각 샘플마다 시각, 촉각, 저차원 특징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샘플마다 하이브리드 시각, 촉각, 저차원 특징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시각, 촉각, 저차원 특징 벡터는 이렇게 하나씩 DDQN에 들어가게 되는데, DDQN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DDQN은 큐러닝에서 탄생한 분류 방법이기 때문에 큐러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러닝은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어떤 스테이트가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는 데이터 샘플, 액션은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Q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경우의 가치, 즉 얼마나 많은 양의 누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델은 스테이트에 따라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얻으면서 Q값을 갱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스테이트에 따른 액션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 방법은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와 액션이 디스크릿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연속적인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 다루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서 DDQN이 탄생하게 됩니다. DDQN은 더블 딥 큐 러닝 네트워크의 약자로 말 그대로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결합된 큐 러닝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DDQN의 모습이고, DDQN은 앞서 추출된 저차원 특징 벡터 샘플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 한 사이클을 설정한 t의 개수만큼 돌게 됩니다. 이 t의 개수만큼 다 도는 것을 이제 에피소드 하나라고 지칭을 하는데, 왼쪽 알고리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익스페리언스 풀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 익스페리언스 풀은 이전에 학습된 기억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를 초기화를 시키고, 설정한 에피소드 개수만큼 에피소드가 반복됩니다. 에피소드 하나가 시작되면 이제 저차원 특징 벡터 샘플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순서를 가지는 배열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DDQM 모델이 T번 반복하게 되는데,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앞전에 만든 샘플의 배열에서 샘플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DDQN에 들어가게 됩니다. DDQN을 확대해서 하나의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샘플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에서 들어간 한 샘플에 대해 모든 액션 값에 대한 기대치 Q 값이 도출이 됩니다. Q는 오른쪽 수식처럼 웨이트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이 중 기대치 값이 가장 큰 액션 값을 선택을 해서 environment랑 이제 experience 풀에 들어갑니다. 이 environment는 선택된 액션에 대해 맞는지 틀렸는지 보상 R 값과 다음 스테이트를 주고 이제 experience 풀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보상 R 값은 다음과 같이 취한 액션이 정답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값은 불균형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 불균형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여기서 n1은 클래스가 가지는 최대 샘플수, 즉 64개가 될 것이고, nm은 현재 클래스의 샘플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클래스의 샘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상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액션 값을 추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값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를 이 익스페리언스 풀에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익스페리언스 풀에서 저장된 배열 중에 무작위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이때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열이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정한 K 사이즈만큼의 미니 배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S1, A1, R1, S2 미니 배열이 선택이 되면 각각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는 S1에 대한 기대치를 값을 뽑고, 타겟은 오른쪽 식과 같이 다음 스테이트 S2에 대한 목표 기대치 값을 뽑아서 이제 다음과 같이 기대치 값에서 목표 기대치 값을 빼서 제곱하는 형식으로 로스 값이 설정이 되고, 이 로스 값을 토대로 웨이트를 계산해서 그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갱신해 줍니다. 여기서 알파는 러닝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의 구조는 같지만 웨이트가 다르다는 건데, 학습을 하는 네트워크와 그것을 평가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은 이제 매 설정한 C 사이클마다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복사해 옵니다. DDQ에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결국 샘플에 대한 액션 값, 즉 클래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은 해당 연구에서 설정한 DDQM 파라미터고, 에피소드는 40개, T는 트레이닝 셋의 샘플 개수만큼 설정을 했고, 익스페리언스 풀은 길이 12만의 서큘러 Q로 설정을 하고,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제 Q 기대치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값인데, 이거는 0.1로 설정을 했고, 타임 인터벌 C는 800, 즉 800번 사이클마다 그 타겟 네트워크가 웨이트를 복사해 오는 것이고, 이 익스페리언스 풀에서 꺼내는 미니 샘플의 크기는 256, 러닝 레이트는 0.00025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우선 특징 추출 방법으로 레슨넷 50이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은 특징 추출 방법에 따른 그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편은 특징 추출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이 accuracy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고, GME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M은 샘플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우선 분류 성능을 보면 이 5개 특징 추출 방법에 대해서 그 레즈넷 50과 레즈넷 101, 덴스넷 121이 그 나머지 2개와 비교를 했을 때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 추출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 분류 성능이 가장 높았던 3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레즈넷 50이 특징 추출하는데 걸린 시간이 가장 짧았기 때문에 레즈넷 50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타 분류 방법과 DDQN의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타 분류 방법에 비해 DDQN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분류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불균형한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ACC 16이면 이제 샘플 개수가 4개인 클래스를 의미하고, ACC 8이면 샘플 개수가 8개인 클래스, ACC 4는 샘플 수가 16개, ACC 2는 샘플 수가 32개인 클래스의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DDQN이 다른 방법에 비해 모든 경우에서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보시면 LMT 108이랑 HTT에서 그 ACC 16의 분류 성능이 좀 다른 때보다 좀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 LMT 108의 그 4개의 클래스에 대한 사진을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 성능이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왼쪽 테이블은 불규정 데이터가 아닌 클래스 간 샘플 개수를 맞춰서 분류를 진행한 성능을 나타내고, 오른쪽 테이블은 새로운 샘플에 대해 분류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냅니다. DDQ에는 균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새로운 샘플을 분류하는 시간 또한 가장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Q에는 데이터가 균형이든 불균형이든 간에 타 방법에 비해 성능이 가장 좋고, 새로운 샘플을 분류하는 시간 또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해당 논문은 분류 전 강력한 시각, 촉각 데이터 저차원 특징 추출 방식으로 여러 방법과 비교하여 레즈넷 50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DDQN 기반 분류 방법은 기존 다른 방식들과 균형, 불균형 모두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상 함수가 불균형 비율에 따라 각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데, 적은 수의 클래스는 더 큰 보상을 얻게 되고, 따라서 DDQ에는 소수 클래스를 분류 과정 동안 강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DDQ에는 이밸류에이션 네트워크와 타깃 네트워크 2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합숙과 평가를 각각 진행하게 돼 과적합을 피하고 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 DDQ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DDQ에는 익스페리언스 풀을 통해 과거 학습 기록을 기억함으로써 분류 능력을 더 향상시키지만, 이는 큰 저장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실용적인 온라인 적용에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논문이 Q1에 배정받을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에 연구된 과정과 현 상황의 한계 등을 잘 설명을 하고 그 한계점을 잘 해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기보단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촉각 과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촉각 데이터 또한 기계 센서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고, 물질 종류가 아마 6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 물질을 분류하는데 클래스가 물질 종류가 아니라 사람이 이 물질을 어떻게 느끼냐로 클래스를 나누기 때문에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데이터에 해당 논문의 분류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 촉각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해 특징
추출하기 위해서 STF를 사용했는데 이미지 기반 특징 추출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